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인 기본 등급 SE와 가성비 등급 LE 영상에 이어 사실상 거의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RE 시그니처 등급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설명에 앞서 이 QM6는 가솔린과 가스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하지만 두 모델 간에 옵션 차이도 거의 없고 가격도 가솔린이 약 20만원 정도 더 비싸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비슷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값은 밑등급 LE보다 약 360만원 더 비싸진 세금 포함 할인 제외 가솔린 기준 약 3,260만원, 가스 모델이 3,240만원 정도고요. 추가된 구성들을 바로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안전사양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인데요. 이제 내 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 후측방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경고해주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으로 평소에는 좀 귀찮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제 굉장히 흐린 날에 사이드미러로 차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유용한 그런 안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19인치 투톤 알로이 휠, 그러니까 기존 이렇게 생겼던 18인치 휠을 이렇게 생긴 19인치로 바꿔주는데요. 물론 승차감이 약간 떨어지고 타이어 값이 좀 더 비싸진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외형이 좀 더 세련돼지면서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크롬 가니쉬, 듀얼 디퓨저 형상 리어 크롬 가니쉬,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처럼 약간 차량의 엉덩이 쪽이 심심했었는데 이렇게 크롬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옆구리에도 크롬 무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장엔 기존 인조 가죽 시트를 블랙 또는 브라운 컬러의 천연 가죽 시트로 바꿔주는데 개인적으로 이 브라운 컬러는 색감도 정말 좋고 때도 잘 안 타고 여러모로 차량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렬 쪽에 실내 무드등인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기타 실내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장재들과 헤드레스트 각도 조절, 편의 장비에는 후방 카메라,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데 허리 받침 기능, 마사지 기능, 메모리 기능, 또한 차량에서 하차할 때 시트를 뒤로 당겨주는 이지 액세스라는 기능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 한국인들의 불멸의 인기 옵션인 통풍 시트, 후진할 때 사이드미러가 알아서 바닥을 비춰주는 후진 자동 각도 조절 기능,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내 차량 주변 상황을 360도 카메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옵션도 요즘에는 굉장히 인기 옵션으로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차량에서는 굉장히 체감이 큰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어느 정도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멀티미디어에는 7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순정 내비게이션은 들어가지 않았으며 애플 카플레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을 차량에 연결한다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친구죠. 그리고 기존 6개 스피커를 좀 더 입체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8개 스피커로 핵심적인 옵션은 이 정도 들어가는데요. 약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상품성을 올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차량들에서도 필수 옵션으로 평가받는 사각지대 경보나 허리 받침 시트, 통풍 시트, 카플레이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 차량에서 크게 불편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차값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3,250만원 전후이기 때문에 이제 소형 SUV 풀옵션 값 혹은 경쟁 차종들의 중간 등급에서 옵션 한두 가지 넣은 그 정도 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 시그니처가 QM6의 매물 중에서는 제일 많은 비중을 갖고 있더라고요. 만약 내가 차량을 사서 좀 오래 타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옵션들이 충분히 들어간 이 RE 시그니처 등급이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자면 이제 첫 번째는 약 104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인데요. 가격이 좀 있지만 이렇게 천장이 굉장히 큰 통짜 유리가 들어가면서 사고 났을 때는 유리가 주저앉아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정말 높은 개방감, 특히 차박을 할 때 누워서 밤하늘을 볼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까지 있죠. 이 친구는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만원 상당의 전동 트렁크인데요. 트렁크를 스마트 키로도 바로바로 열 수 있고 이렇게 발길질로도 열 수 있고 버튼을 눌러서도 열 수 있고 SUV 특성상 짐을 실을 일이 많고 트렁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는 요즘에 SUV에서는 뺄 수 없는 옵션이 되어버렸죠. 50만원이 절대 저렴한 값은 아니지만 이 친구는 나중에 되팔 때도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옵션 아예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면 꼭 선택해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8만원 상당의 S링크 패키지 2인데요. 기존 7인치 디스플레이를 8.7인치로 좀 더 키워주고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탑재,
기존 8개 스피커를 12개의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로, 마지막으로 트렁크 밑바닥을 열면 약간의 수납 공간이 나오는 플로어보드 언더트레이, 이렇게가 들어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정도 기능이 108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냐, 이걸 생각해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내비게이션은 이미 카플레이 기능이 들어가면서 내비게이션의 대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친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피커를 보고 추가하기에도 그 돈이면 사제로 시공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9만원 상당의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로 차량과 보행자를 인지해 위급시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주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앞차와의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기존 정속 주행 장치 크루즈 컨트롤을 앞차와 거리 조절까지 하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빔, 그러니까 자동 상향 등 이런 핵심 편의 안전 옵션들이 들어가는데요. 79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니 꼭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위급 상황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 뽕을 뽑고는 남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5만원 상당의 프레임리스 루미러인데, 이제 벤츠 같은 고급 차량들에서 많이 보이던 그런 프레임리스 루미러고요. 차량의 실내를 좀 더 깔끔하게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추가 옵션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꼭 선택을 해볼 만한 옵션은 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와 매직 테일게이트 두 가지고요. 만약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한다면 차값은 가솔린 기준 세금 포함 약 3,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취향껏 이 값에 더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